그 칼날의 끝은 결국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휘두르는 칼춤에 나만 피할 도리는 없는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세트한자 556강입니다. 오늘은 미칠 급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미칠 급자입니다. 미칠 급자는 미치다는 뜻도 있고 같다는 뜻도 있죠. 이 미칠 급자는 칼도자와 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칼도자는 칼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자는 또 다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칠 급자는 칼을 다시 휘두르면 닿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을 계속 휘두르게 되면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칼을 휘두르게 되면 두 무사에게만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칼춤을 추는 누가 있다라면 모두에게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칠 급자는 다라는 뜻도 있는 것인데 칼을 다시 휘두르면 닿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을 계속 휘두르게 되면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과유불급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은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서 적당한 정도가 중요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넘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또 소급이라 할 때나 파급한다고 할 때도 미칠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의 미칠급자에 또 하나의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미칠급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등급급자입니다. 등급급자는 등급을 의미하고 차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등급급자는 가는실명자와 미칠급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가는실명자는 실을 의미합니다. 미칠급자는 미치다는 뜻도 있고 닿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등급급자는 실이 미치는 대로 등급이 정해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의 길이만큼 차례대로 등급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이 실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짧은 실이라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좀 더 긴 실이라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은 등급이 정해지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등급급자는 실이 미치는 대로 등급이 정해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의 길이만큼 차례대로 등급이 정해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기하급수가 있죠. 기하급수는 거듭할수록 수량이 더욱 큰 비율로 많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급이나 등급이라 할 때 등급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마실 흡자입니다. 마실 흡자는 마시다는 뜻도 있고 숨 들이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실 흡자는 입구자와 미칠급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입구자는 입을 의미합니다. 미칠급자는 미치다는 뜻도 있고 닿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마실 흡자는 입에 미치면 마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에 닿아야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목이 말랐다 하더라도 물이 입에 닿지 않는다면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실 흡자는 입에 미쳐야 마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공기가 그 물이 내 입에 닿아야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흡혈귀가 있습니다. 흡혈귀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일컫는 전설적인 귀신을 말합니다. 피를 빨아먹다시피 괴롭히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죠. 또한 호흡이나 흡수라고 할 때도 마실흡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칠급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거둘급자입니다. 거둘급자는 거두다는 뜻도 있고 미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거두다는 것은 벌려놓은 것을 정리하는 것이죠. 이 거둘급자는 손수변의 미칠급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적극적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미칠급자는 미치다는 뜻도 있고 닿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거둘급자는 적극적 행동으로 미치게 하여 거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우리 공간으로 물건을 이동하는 모습이죠. 밖에 있던 어떤 물건을 우리 창고로, 우리 집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물건을 내 집으로 옮기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 물건을 들어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가 거둘급자입니다. 거둘급자는 적극적 행동으로 미치게 하여 거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우리 공간으로 물건을 이동하는 모습이죠. 우리 공간으로 그 물건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취급 있죠. 취급은 사물을 다루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취급인도 있습니다. 취급인은 어떤 물건이나 일을 다루는 사람인 것이지요. 네 번째 관련자는 기를급자입니다. 기를급자는 깃다라는 뜻이죠. 깃다라는 것은 물을 깃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깃다라는 것은 우물이나 샘에서 두레박이나 바가지로 물을 떠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를급자는 물수변의 미칠급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칠 급자는 미치다는 뜻도 있고 닿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급자는 물을 나에게 미치게 하는 일이 깃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퍼올려 옮기는 일이죠. 이렇게 샘에 있는 물건을 바가지로 퍼서 들어 올리는 것을 깃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급자는 물건을 나에게 미치게 하는 일이 깃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퍼올려서 옮기는 일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불척척어, 빈천불급, 급어부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빈천함을 근심하지 않고 부귀에 급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가난과 부귀에 초연한 선비의 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미칠급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높을급자입니다. 높을급자는 높다는 뜻도 있고 위태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높을급자는 묘산자와 미칠급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묘산자는 산을 의미합니다. 미칠급자는 미치다는 뜻도 있고 닿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높을급자는 산에 미치면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에 올라가 정상에 닿으면 높고 위태롭다는 것이죠.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그곳은 높지만 위태롭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면 여기는 아주 높지요. 이렇게 높은 곳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위태롭다는 것이죠. 높을 급자는 산에 미치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닿으면 그곳은 높고 위태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급급이 있습니다. 급급은 산이 높고 깎아지듯 가빨라서 형세가 아슬아슬하게 유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급업은 위태롭게 높고 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칠 급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